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의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드디어 2,0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35포인트 상승을 해서요.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목요일까지 시장은 뭐 별 문제가 없이 흐름이 양호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홍콩 폭락,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제 홍콩 보안법, 중국 양회에서 이거 아직까지 이 재료는 사실 살아있는데 시장은 뭐 그냥 찌레 밟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26일이니까 내일 모레 양일 내에 중국의 전인대 기간 내에 홍콩 인권법이 아니죠. 보안법 통과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시장 올라왔습니다.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미중 간에 다시 한번 줄다리기랄까 힘겨루기의 가능성 내지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고, 근데 지난 금요일의 모습으로는 이제 이 정도 자리에서 좀 저항이 나오는구나 싶을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 21선 목전에 두고 갭 상승한 자리에서 보통 이제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갭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갭 상승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을 주면 이 갭을 바로 메꾸면서 힘이 좀 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이 갭을 그냥 유지를 시키고 당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이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그 관성으로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2000포인트 이상까지 2030포인트 이제 121선입니다. 여기가 이제 121 이평선인데 121선 이평선까지 지금 종가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60선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게 차트라는 게 그죠? 여기 20선 넘어갈 때 이제 이 공간으로 들어간다. 60선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이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공간으로의 이게 반등 구조인데 주식은 원래 삼각형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삼각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이 삼각형이 이게 우측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우측편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거나 혹은 이렇게 받으면 이 삼각형이 이제 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 좌측편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조정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 다른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인데 아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시세가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약간 곡선 형태로 이렇게 웨이브를 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좌우지간 하락으로 꺾인 적이 한 번도 없죠. 하락으로 꺾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기본 이평선을 11선, 한 21선을 한 번밖에 터치가 없었고요. 여기 5월 달에 한 번밖에 터치가 없었고, 여기서 20선 넘은 이후로는 20선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종가상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한 11선, 5일선을 걸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더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좀 내리면 좀 더 내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가는 데까지 따라가 봐야지 이번 반등 일단 여기서 일단락이구나.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변동성, 박스 혹은 한 번에 재발락 그것도 가봐야 알겠죠. 아직은 이 반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660개, 상승 종목 코스피 하락 180여 개니까 사실 시장 지수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일부 종목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아마 보편적으로 반등세가 확장되지는 좀 않은 모습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730 오늘 729니까 거의 730선 터치인데요. 이게 연중 최고가죠. 연중 최고가. 올해 여기서 이미 플러스 전환이 됐고, 그죠? 5월 중에 이미 플러스 전환이 됐고,
이거 무슨 일 있었니? 뭐 코로나 우리 관심 없어. 됐고 이렇게만 따지고 보면은요. 코스닥은 지금 이게 60이고 위에 120선이잖아요. 요 60, 120선을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20선이고요. 이게 60선이에요. 얘네 방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여기서 2달간 폭락했잖아요. 근데 3달간 급등시키면서 60선이랑 120선을 거의 하방으로 전환되는 걸 거의 방어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120선 살짝 고개 숙이다가 뭐 광고 같아서 죄송합니다. 121선 살짝 여기서 살짝 고개를 숙이는 듯 했지만 122평선 지금 옆으로 누웠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밑에 60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121선이랑 61선이랑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5월 말 뭐 한 6월 한 7월 정도 되겠네요. 한 7월? 여기 한 7월 되겠다. 그때 되면은 60, 120이 골드 나요. 60, 120 골든 크로스 납니다. 60, 120 골든 크로스는 무슨 소리냐면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월봉상의 코스닥 지수 잠깐 보시죠. 자, 코스닥 지수 월봉상으로도 이게 여러분 이 월봉상의 20개월 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이 빨간색 20개월 선, 60개월 선 지금 데드 크로스 나 있죠. 왜냐? 이건 코로나가 아니라 코스닥이 이게 2018년도부터 부진했잖아요. 2018년도부터 코스닥 시장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되돌려주면서 이 평균값이 보세요.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면 20개월 어디 여기 딱 떨어집니다. 그죠? 위에서 뚝 떨어지는 20개월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으면은 위에 10개, 아래 10개 정도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7월 코스에서 코스닥 지수는 20개월 선이 하락을 멈춰요. 그러면은 지금의 코스닥 시세가 앞으로 꽤나 오랫동안도 유지될 수 있고 하반기에도 코스닥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코스닥 위주의 시장이 종목 장세, 개인 위주의 유동성 장세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게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급락 구간에서 전문가들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나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경험이 좀 있고 주식을 그냥 빈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했던 얘기가 뭡니까? PBR 그죠? 0.6 코스피 PBR 0.6까지 갔잖아요. 정확한 0.6 뭐 공식 기준으로 0.61까지 갔던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가 0.8이었고 이게 0.6이 이제 카드채 사태 있었을 때 예전 2000년대 초반에 그때 0.6배 정도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지나치게 저평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텨야 한다라는 게 맞았죠. 그리고 반등도 너무 지나치게 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오긴 했으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주식 투자라는 게 여러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상황이 되게 많아요. 주가가 좋은 회사가 잘 올라가면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시장이 조금 투기적으로 움직이면 차트대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그때그때 따라서 결론에 맞게끔 그 과정이 뭐 정당화 혹은 타당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고 그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흔들리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던 대수의 법칙.
예, 대수의 법칙. 예,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매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이 대수의 법칙은 되게 중요해요. 대수의 법칙 여러분 뭔지 아시죠? 케이스가 많을수록 확률은 정확률을 수렴한다.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 6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사위를 6면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은 산술적으로 6분의 1로 같습니다. 맞죠?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주사위로 딱밤 때리기로 예를 들어서 1이 나오면 내가 맞고 6이 나오면 친구가 맞고 이렇게 딱밤 때리기 게임을 했을 때 60번 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6번 이기고 친구가 6번 이기고 이렇게 되지 않죠. 결코. 그죠? 10번 했을 땐 결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100번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10,000번하고 100,000번 했을 때는 반드시 6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왜 대수의 법칙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보고 매매를 하고 하다 보면은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급락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고 반등도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예요. 물론 조금 축소판으로 보면은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해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한 개 보여드릴까요? 전에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융위기 당시에 정상화되는 과정이 여기죠. 이게 지금 시장하고 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시장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금융위기 맞고 나서 여기서 이제 V자형 반등 주고 박스 한번 주고 한 번 더 넘어갔죠. 크게 보면 여기서 V자 반등 박스 한번 주고 한 번 더 넘어갔죠. 여기서 고점. 이게 지금 상황에서 빗대서 보면은요. 여기죠. 기다리는 조정은 주지 않고 급반등 박스 넘어갔죠. 박스 조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이게 당장에 여러분들 조정이 잘 안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당장에 쉽게 조정이 안 나오지만 조정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죽어 있을 때 지금 60, 120이 좌우간 이렇게 하방이었잖아요. 그때 20선이 이렇게 X 크로스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랜빌 법칙이나 다우 이론이나 이런 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매도 후 기다리면 수렴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죠? 비중 축소 내지는 추격 자제의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근데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주 길죠. 하루 장 6시간 반이니까. 그 6시간 반 동안 1분 1초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조정 안 나오는 상황이 아마 현금 갖고 계신 분들께는 지옥일 거고 주식 갖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 이미 이제 경계감이 다 풀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결국은 조정이 지각해서라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좀 쉬는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좌우지간 요 공간에서의 조정은 한번 나올 텐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의 상황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오늘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1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11선 안 깨지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고개를 좀 숙이는 순간 5일선이 지금 양대 지수가 이따가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일 이동 평균선이 고개를 한 번도 숙인 적이 없어요. 고개를 숙인 적이 없어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올라갔죠. 옆으로 가다가 올라갔죠.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5일선 부딪히기 시작한다. 이제 그러면은 힘이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때 이후에 단기 쌍봉 치든지 시간적으로 좀 옆으로 가다가 상황에 따라서 레벨 한 번 더 낮아지든지 이런 과정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든. 하지만 오늘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일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부터 한 일주일, 2주일 구간이 이제 약간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까지 거래일수 한 6, 7일 동안은 박스가 나오든지 혹은 고점이 나오든지 그러기 쉬운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건 제 예상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일단 시장은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간단하게 오늘 다른 부분보다는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3,400억 매수했어요. 기관들 3,400억 매수하고 외국인 4,700억 매도했는데 이걸 이제 일별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여기 코스피 종합수급입니다. 코스피 종합수급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물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온 자리가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보다 오늘 기관들, 그죠? 여기서도 기관들, 개인 매도가 이렇게 나온 자리에도 기관들, 여기도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은 개인 매수하에 외국인 매도고 기관은 중간중간에 이제 흐름 따라서 이제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오늘도 이렇습니다. 크게 움직인 날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 개인들 매도, 기관들 매수가 잡힌 날이 많은데 오늘도 약간 그렇게 움직였죠. 거래 대금이 오늘 12조까지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이게 12조가 거의 시총 기준으로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제가 거래 대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래쪽 그래프 이게 거래 대금인데 이날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날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때 부딪혔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고 장대 양봉인데 이 자리도 10조가 넘었던 자리들, 그러니까 10조 넘는 거래 대금이 나오고 나서 연속성이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이렇게 10조 넘게 나오고 나서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을 연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지 이게 연속성이 나오는데 이만큼의 1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잘 유지가 안 되더라. 거래 대금 터졌는데 거래 대금이 유지가 안 되면 어때요? 매수가 확 들어와가지고 끌고 올라갔는데 그만한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은 오히려 반락이 다시 나온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 계속 나와주는지를 오늘처럼 장이 뜨거워야지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와요. 그러지 못하면은 오늘 좋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쉴 수 있다. 이렇게 지수는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종목들로 가서 자 삼성 SDI가 무슨 2차전지 부품주 장비주처럼 움직입니다. 소재 장비주처럼 움직입니다. 월간 상승률이 35%입니다. 삼성 SDI가. SDI가 요즘 주식들이요, 여러분.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몫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금 집행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당일 되는 것 같아요. 당일.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추세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날 어느 쪽으로 쏠리면 거기로 돈이 와르르 들어갑니다. 기관들 자금도 마찬가지고 개인들 자금도 마찬가지고 어제 카카오 여러분 개인이 800억 사가지고 끌어올린 거 아시죠? 자 이렇게 5월 초중순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테슬라도 뭐 주가가 특별함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10%, 이날 10%입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약간 야금야금 올라가다 정고점 경계감 가지잖아요. 그죠? 정고점 경계감 가지잖아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 갭상승 띄워가지고 이렇게 장대 양봉 또 만들어 놨어요. 정고점 갭상승은 기본적으로 되게 강한 흐름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지는 못할 테니 여기서 어딘가에 또 단기 고점은 나오겠죠. 이때도 마냥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어쨌건 단기 고점 나오잖아요. 이때도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이때도 단기 고점 나오면 이거는 뭐 코로나라고 치고 이거는 코로나니까 없다 치고 뭐 이런 식의 조정은 나오겠죠. 이런 식의 조정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 감안하더라도 2차 전지는 뭐 지금 시장의 주도군이니까 지금 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장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됐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주도주가 원래 2차 전지였잖아요. 주도주가. 그죠? 코로나 이전에 주도주가 원래 2차 전지 반도체였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쉽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번에 실적 확인했으니까. 우리 2분기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한 부분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랑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코로나 영향을 별로 안 받더라. 라는 걸 오히려 1분기 실적에서 확인했거든요. 뭐 앞으로 장기적인 스토리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들, 유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그 가믹적 요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중기 성장 스토리나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유동성이 집행돼 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주도 종목군은 여전히 2차 전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최근에 계속해서 성장 스토리 나오고 있는 언택트 관련한 포탈 플랫폼 관련 기업들, 전자결제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올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도체 중국과 미국과의 오히려 분쟁이 이제 IT 기술 분쟁으로 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가 더 강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움직이고 오히려 장비주 쪽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런 종목들이 원래 다 애초에 2월 24일 저 코로나 급락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이니까 그런 쪽으로 종목은 회귀하고 있다. 쉽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네이버 같은 종목은 고점에서 좀 경기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국내 뉴스로는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야기도 나오면서 장중에 순식간에 5%까지 밀렸었는데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확 죽지 않아요. 카카오 주도 네이버 이쪽이 2차 전지보다 먼저 주도한 종목들이라서요. 주도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지만 조정이 기간 조정으로 갑니다. 가격 조정도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지들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격 조정받고 꺾이려면은 메이저들이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여기가 상투일지언정 몇 번의 다중적인 웨이브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여전히 여유 가지고 보시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랑 GS건설 같은 종목이 폭등을 했어요. SK이노베이션은 14% 올랐고요. GS건설 12% 올랐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별로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급락 불구하고 실적 데미지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본적으로 재정 확대에 대한 건설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니즈가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낙폭주들이 다 순환 반등이 나왔어요. 현대차 같은 종목도. 물론 추세적으로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시간 한참 걸립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 현대차도 좀 반등 나왔고, 포스코도 좀 반등 나왔고, KB금융도 좀 반등 나왔고, 전기전자, 은행, 건설,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지수의 중요한 경기 민감형 대형주들이 순환 반등이 같이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내일도 나오면 내일도 강세가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종목들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내일 아침에 연속성이 있다면은 내일도 오늘 2천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시세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일 아침에 분위기가 오늘이랑 싹 다르다. 그러면은 오늘 흥분시켰지만 또 여기서 단기 고점에서 또 눈치 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지금은 조정 기다리지만 조정이 나와봐야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호재는 민감하고요. 사실 미국 시장 상승이나 우리 시장 상승이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경제 재개 기대감, 경제 재개도 되게 우스운 말이지만 봉쇄 완화라는 얘기죠. 경제 재개 기대감, 이거 가지고 유럽도 상승하고 일본도 상승하고 우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 흐름도 아마 상승을 하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28일 중국 관련한 트러블이 시장에 변수가 되는지, 일단 금요일 날 악재로 아시아에서만 반영했고 미국은 반영 안 했어요. 근데 악재에 둔감했단 말이에요. 악재에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면 시장 체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아직은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니까 이게 혹시라도 구조가 바뀌는지를 미국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 좀 당분간 살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 흐름이 좀 바뀐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쉴 때가 됐구나 라고 보시고 관리하시면 되겠죠. 지수가 일단 5일선이 숙여지는 것이 확실한 조정 시그널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시고요. 플랫폼,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도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어요. 요 안쪽이 지금 주도 주군이니까 플랫폼,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까지 안쪽에서는 일단 수익률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대형주들, 오늘 많이 올라온 대형주들은 흥분해서 쫓아가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물려 계신 분들이나 혹은 배당까지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여전히 보셔야 되겠다. 내년도 경기에 대한 좀 더 뚜렷한 자신감이 나왔을 때 그쪽으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백신도 없고 2차 감염, 재감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해소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건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2,000포인트 이상 넘어와서 기분 좋으신 분 많으실 텐데 반등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경계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